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인데 이날 노태우 대통령도 별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주목받는 뉴스 중에 하나가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빈소를 찾았는데 10여 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SK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 딸과 결혼을 했다가 지난 2015년이죠.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현재 그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SK라는 그 그룹,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큰 대기업 계열사의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지는 측면이 있고, 사실 SK 최태원 회장은 이 증시에 있어서는 조금 그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늘 좀 그 이해 못할 스캔들에 연루가 되는 일이 잦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요새 한참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가 처음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시행사 상태에서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자금 400억 정도를 누구의 자금인가? 그것이 바로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의 자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SK 돈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죠. 관련 동영상 있고 여기에 따른 그 각종 보도 자료는 이 동영상 아래에 소개 자료에서 해당 사이트를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5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2015년 이 시기가 SK 최태원 회장이 수감되어 있다가 사면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SK 최태원 회장이 왜 수감이 되었느냐? 이거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팩트입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SK 해운 고문이란 김원홍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선물 옵션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6천억 정도라고 하죠. 재벌 회장 아들이 6천억이 돈이겠습니까마는 이 돈을 다 계열사들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6천억을 투자를 했다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손실을 봤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김원홍이라는 사람의 공식 명함이 SK 해운의 고문이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점쟁이로 유명했다는 것이 알려진 일이고, 관련 보도 내용이 이러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재벌 회장이 왜 점쟁이 말을 믿고 그것도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봤을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때 이제 수감됐었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사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화천대유의 400억을 SK의 최태원 회장 여동생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에 이렇게 옆으로 줘서 투자를 하게끔, 시행사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로또를 맞은 그런 자금이 왜 SK 관련된 자금인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최태원 당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의 최태원에 대한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전후 맥락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에 화천대유 이슈에서도 또 SK가 언급되는 걸 봐서는 참 여기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이런 스캔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그 이 장례식장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조문을 간 것,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노소영 씨랑 지금 이혼 분쟁 중에 있는데 이것도 또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면은 뭐 살다가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혼의 귀책 사유, 이게 뭐 거의 100% 최태원 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외자가 있다라고 대놓고,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간통이죠. 예, 간통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옛날 같으면 간통죄로 이제 처벌될 일인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한 이제 그 위자료 문제가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절반 정도는 그 원래 부인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노소영 씨도 그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현행 그 법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뭐 6년 가량 질질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참에 물론 이 유튜브를 최태원 회장이 볼 리도 없고 뭐 SK 관련자가 뭐 어떻게 볼 수는 있겠는데,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그냥 반띵을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소영 씨에게 그냥 반띵을 줘버려라. 그랬을 경우에 저는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굉장히 불명예스러웠던 그 꼬리표, 의구심이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꼬리표가 일시에 해소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 씨는 노소영 씨대로 큰 돈을 뭐 얻게 되었으니까 또 이득이 있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 마찬가지로 그 이혼 소송이라는 그 이제 지리한 공방에서 벗어나서 최태원 회장 말대로 정말로 자기가 진짜 뭐 사랑하는 여자랑 뭐 살겠다면 뭐 둘 다 윈윈 아니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 멋있는데, 화끈한데, 그런 이미지를 줄 뿐더러 SK에 대한 평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벌 회장의 행동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가족 경영을 하는 뭐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재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재벌 회장의 언행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실제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엮이지 않고 온전히 기업 활동,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아시죠? 이 제프 베이조스가 뭘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혼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귀책 사유가 제프 베이조스가 그야말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나서 결국은 전처에게 반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23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반띵을 준 다음에 아마존의 주가가 그 뒤로 한 3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는 전혀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제프 베이조스가 조강지처를 벌였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제프 베이조스의 전처는 올해 총가요 사립학교의 교사와 재혼을 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전 남편으로 받은 위자료를 또 반띵을 그냥 뭐 사회에 기부한, 반띵을 해도 10조 정도가 남으니까요. 이게 참 보통 돈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 야, 참 이 사람들 화끈하고 쿨하네, 멋있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꼭 미국에서만 벌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재벌 회장의 귀책 사유가 뻔한 이혼 소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왜 이렇게 6년간 질질질질 끌어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과연 SK 계열사가 증시에서 그리고 SK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플러스가 된 게 있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과감한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했는데 최태원 회장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